안세영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일본 오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조도 일본 오픈을 제패한 가운데 내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1위에 오릅니다. 국가대표와 상비군 그리고 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거웠던 진천 선수촌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든든한 버팀목 요넥스 코리아가 서초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개인 후원으로 시작된 변화, 이번 주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달라진 역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위클리 BK 뉴스는 레드선, 빅터, 잠스트, 요넥스, XP2와 함께합니다. 최고는 오로지 품질로만 증명됩니다. 지금부터 레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1일 위클리 BK 뉴스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기량, 흔들림 없는 우승.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짐나지움에서 열린 2025 일본 오픈에서 한국 배드민턴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써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레이스로 다시 한번 세계 1위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조도 라이벌들을 모두 잠재우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는 올 시즌 6번째 국제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절정의 기량을 증명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울려 퍼진 태극기의 감동, 지금 그 순간을 함께 하시죠. 안세영은 독보적인 실력으로 또 한 번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단연 화제가 된 경기는 올해 첫 패배를 안긴 천이페이와 재대결한 8강전이었는데요. 팬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안세영은 단 한순간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며 2대0으로 완벽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상대는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왕지. 안세영은 이 경기에서도 코트를 지배하며 이유 있는 세계 1위라는 평가가 절로 나올 만큼 단단한 수비와 공격의 완급 조절로 2대0 완승을 거두며 정상에 섰습니다. 안세영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일본 오픈 여왕에 올랐습니다. 상대의 강점을 봉쇄하고 끝까지 자신의 템포로 밀어붙인 경기 운영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제가 좀 많이 고민하고 또 연습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조금 더 전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에 좀 만족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 김원호조도 우승에 걸맞은 경기력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말레이시아의 고시페이, 누르 이주두딘조였는데요. 서승재 김원호조는 정교한 전위 싸움으로 상대를 흔들며 2대0 완승을 거두고 일본 오픈 남자 복식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서승재 김원호조는 내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는 유연성 이용대조 이후 약 11년 만에 한국 남자 복식이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하는 쾌거입니다. 750대에서 결승전에 3번째로 올라왔는데 항상 그전엔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또 우승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세계 랭킹 1위 된 거는 너무 좋고 또 하나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멈추고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증명하고 싶은 것보다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계속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한편 여자 복식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소희 백하나조와 공이용 김혜정조가 모두 8강에 섭패하며 이번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을 향한 배드민턴 대표팀의 담금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5 전략 종목 육성 사업에 선정되며 국가대표와 상비군이 함께하는 합동훈련을 진천 선수촌에서 실시했는데요. 훈련 중이던 지난 19일에는 팬들과 만나는 오픈 트레이닝 데이도 열어 현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취재의 강민채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과 상비구 선수들이 함께 강도 높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국가대표팀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비군 선수들에게도 체계적인 훈련과 실전 평가의 기회를 제공해 선수층의 저변을 넓히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로 다른 팀에서 뛰고 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손발을 맞추는 대표팀과 상비군 선수들. 기술 훈련은 물론 실전 상황을 가정한 전술 훈련도 이어지며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19세부터 22세까지로 유망한 선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항상 팬분들의 관심하고 응원이 저희 지도자나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것 원천이 되거든요. 앞으로 처음보다는 항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훈련장을 팬과 언론에 개방한 오픈 트레이닝 데이도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배드민턴 동호인 50명이 초청돼 훈련을 관람했고 대표팀과 상비군이 섞여 구성된 혼합단체전 경기도 특별히 마련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팬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지켜보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고 선수들 역시 밝은 표정으로 팬들과 교감하며 짧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배드민턴 경기를 되게 많이 보러 다니는데 이렇게 오픈 트레이닝 데이에 참석할 수 있어서 되게 새로운 경험한 것 같고 이렇게 진천 선수촌에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표팀과 상비군이 함께한 이번 훈련이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의 도약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배드민턴 코리아 뉴스 강민채입니다. 배드민턴 시장의 선도 브랜드 요넥스 코리아가 서울 서초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4일 신사옥 개소식을 열고 브랜드 도약의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고객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요넥스 코리아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도약의 발판을 넓혔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신사옥 개소식에는 배드민턴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요넥스 코리아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개소식에는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김중수 아시아배드민턴연맹 회장 등 국내외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커팅식을 시작으로 김철웅 요넥스 코리아 대표의 인사말과 주요 인사들의 축사로 이어지며 요넥스 코리아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습니다. 김철웅 대표는 이번 신사옥 이전은 단순한 공간 변화가 아니라 고객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신사옥과 아카데미 오픈을 계기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옥의 핵심 공간은 단연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요넥스 배드민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요넥스 코리아가 사옥 이전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선보이는 신규 프로젝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함께 BWF 공식 인증 배드민턴 코트를 갖춘 전문 시설입니다. 1977년 마포구 망원동 사옥에서 첫걸음을 뗀 요넥스 코리아는 배드민턴을 포함한 한국 라켓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이끌며 지난 48년간 한국 스포츠 발전과 궤를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는 서초구의 지상 6층 규모의 현대적 사옥으로 둥지를 옮기며 또 한 번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모든 순간 위클리 BK 뉴스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위클리 BK 뉴스 7월 특집 기획, 지난 2주 동안 선수들과 브랜드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관리하고 이끌어야 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선수 개인 후원 시대가 열리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마주하게 된 복잡한 과제들과 행정적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취재의 강민채 기자입니다. 협회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재정 문제입니다. 기존의 국가대표팀 전체 후원은 협회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원 범위가 유니폼과 가방으로 축소되면서 후원 계약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기존의 40억 원 규모의 후원 금액은 핵심인 라켓과 신발이 빠지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줄어든 수입은 협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국제대회 출전 비용 및 운영비, 유소년 선수 육성 등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이 이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의 사례를 봐도 많은 종목 협회들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소년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리그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는 당장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거나 정부 지원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정 문제와 더불어 관리의 문제라는 또 다른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단일 브랜드로 통일돼 단순했지만 이제는 각기 다른 스폰서를 둔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선수의 개인 후원사 행사와 대표팀 공식 행사가 같은 시기에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는 어떤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이런 미묘한 갈등을 조율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협회의 새로운 역할이 됐습니다. 이는 곧 예상되는 법적, 행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개인 후원사 라켓을 든 선수의 사진이나 영상이 광고에 사용될 경우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선수 개인? 협회? 아니면 개인 후원사? 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세부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선수 개인 후원 계약 내용에 대한 협회의 승인 및 관리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브랜드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대표팀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계약을 맺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선수 보호를 위해서도 팀워크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결국 협회는 과거의 단순한 계약 주체에서 벗어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행정적 부담까지 늘어난 협회가 이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4회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가져올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장기적인 미래와 전망에 대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코리아 뉴스 강민채입니다. 이번 주 제품 소식입니다. 미즈노가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을 위한 배드민턴화를 출시했습니다. 화이트 바탕에 블루와 옐로우 포인트를 더한 디자인으로 코트 위에서 한층 더 돋보이는데요. 미즈노만의 쿠셔닝과 안정화 기술, 경량 설계는 물론 90% 이상 재활용 소재를 적용해 성능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잠스트에서 격한 움직임에도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무릎 보호대가 출시됐습니다.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고려한 3D 쿠션 패드와 기능성 원단, 3중 구조의 측면 가드가 결합돼 서포트력은 높이고 부상 위험은 낮췄는데요. 흘러내림 없이 밀착되는 착용감으로 높은 활동성과 강한 지지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SNS 콕콕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도 언젠간 저렇게 멋지게 날아올라 스매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두 발 쏙 들고 깡충! 점프가 아니라 거의 토끼 스매시네요. 스매시보다 점프 귀여움이 한 수 위였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만 노리는데요. 또 거기, 또 꽂힙니다. 마치 나 여기밖에 안 친다 라는 자신감 선언 같죠? 이쯤 되면 그냥 당해주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SNS 콕콕이었습니다. 시청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댓글 미션은 여러분이 진천 선수촌 훈련장에 초대를 받는다면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여러분의 팬심을 가득 담아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요넥스 미니 슬링백, 잠스트 허리보호대, 엑스피트 셔틀콕 2타스, 레드선 오버그립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 영상은 2025 일본 오픈 결승전에서 나온 안세영 선수의 한치의 틈도 없는 수비와 결정적 한 방입니다. 이번 주도 위클리 BK 뉴스와 함께 코트를 가르는 스매시처럼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